안녕하십니까? 감출 수 없는 운명 108번째 시간. 오늘은 아버지를 일찍 여인 남자아이 사주를 가지고 감출 수 없는 운명을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떤 사연인지 들어보시겠습니다. 어느 날 중년 여자분께서 전화로 상담 예약을 하시고 정해진 시간에 상담을 오셨습니다. 상담 오신 주제를 여쭤보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생님, 제 아들인데요. 아들 이름이 좋지 않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서 좋지 않으면 바꿔주려고 합니다. 감명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라고 하시면서 생년월일시와 이름을 건네줍니다. 저는 그분 아드님의 사주를 뽑고 사주와 부합한 이름인지를 감명을 해봅니다. 이름에 사주에 흉왕기운이 많이 들어간 이름이라 좋지 않습니다. 저는 그분께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립니다. 아드님 사주에 흉왕기운을 이름에 너무 많이 들어있어서 좋지가 않는 이름이네요. 사주에 부족한 기운을 채워주지 못한 흉한 이름입니다. 라고 말씀드렸더니 그분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렇군요. 그럼 좋은 기운을 받는 이름으로 장명을 부탁하겠습니다. 아들도 본인 이름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했는데 잘 되었네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그분께 사주를 뽑으면서 눈에 띄는 것을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좋은 기운을 넉넉히 받을 수 있는 이름을 준비하겠습니다. 그런데 사모님, 아이 사주를 보니 아버지 덕이 너무 약하고 인연이 없는 사주네요. 라고 말씀드렸더니 그분께서 눈이 커지면서 눈물을 보이십니다. 선생님, 그게 아이 사주에 나오나요? 아이 아빠가 2018년에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갑자기 당한 사고라 망연자실하고 있었지만 아이를 위해 언제까지 그럴 수가 없어서 제가 힘을 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라고 하십니다. 저는 그분을 위로드리고 아이 장래를 위해 몇 가지 조언을 드린 후 상담을 마친 사연입니다. 자, 그럼 아이 사주에 어떤 것을 보고 아버지와 인연이 약한 사주라고 말했는지 여러분과 같이 사주 속에 감춰진 운명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사주가 오늘 여러분과 같이 풀어볼 사주 속에 들어있는 운명을 들여다볼 사주가 되겠습니다. 모자년 무오월 경진일 이모시에 태어나신 남자분이시네요. 모자년생이시면 2008년생이십니다. 2008년이면 2020년에 13살이 되는 아이가 되겠습니다. 자, 이분 어머니가 와서 상담을 했는데 아이 이름이 좋지 않은 것 같아서 감명을 부탁하러 와서 제가 이름을 감명해 드렸고, 이 사주를 보면서 아버지와 인연이 약하고 아버지 덕이 떨어지는 사주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다는 얘기죠. 자, 이 사주에 어떤 것을 보고 그런 얘기를 했는지 사주 형국을 파악해 봐야겠죠. 사주 형국을 파악하기 위해서 오행의 분포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일간인 내편부터 알아볼까요? 일간인 내편의 오행의 세력이 강하면 사주가 강해지고, 반대로 상대편 내 힘을 빼가는 오행의 세력이 강하면 사주가 약해진다는 얘기죠. 자, 일간이 경금 큰 쇠로 태어났네요. 쇠의 내편은 비겁인 같은 쇠나 쇠를 생해주는 인성인 흙이 내편이 되겠습니다. 자, 먼저 비겁인 쇠부터 찾아볼까요? 쇠는 사주팔자에 나와 있는 건 없네요. 지장간에도 없습니다. 일간인 경금뿐이 쇠기운이 없습니다. 다음에 쇠를 생해주는 인성인 흙기운을 찾아볼까요? 흙은 연간의 무토, 월간의 무토, 큰흙 광활한 대지, 그 다음에 일지의 진토, 큰흙 광활한 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는 없고 월지 오한의 기토, 시지 오한의 기토가 암장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경금의 내편은 무토, 큰흙 광활한 대지와 진토, 큰흙 광활한 대지가 내편이 세력이 이루고 있네요. 제법 내편의 세력도 있는 그런 사주죠. 상대편도 한번 찾아봐야 되죠. 내 힘을 빼가는 왜 뭔가요? 식상, 내가 생해주면서 힘이 받고, 재성, 내가 극하면서 힘이 받고, 관성, 일간이 나를 극하니까 일간이 힘이 약해지는 이 세 가지 오행이 상대편이 되겠습니다. 자, 식상은 뭔가요? 쇠가 생해진 오행이니까 물이 되겠고, 재성은 나무, 관성은 불이 되겠습니다. 먼저 식상인 물을 찾아볼까요? 물은 연지의 자수, 작은 물이 있네요. 그리고 시간의 임수, 큰 물, 호수같이 큰 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는 없고 일지, 진토지향간에 개수가 암장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재성인 나무를 찾아볼까요? 나무는
사주팔자에 나와 있는 건 없네요. 지장간, 일지, 진토 지장간에 작은 나무, 을목이 암장되어 있는 정도입니다. 다음에 관성인 불을 찾아볼까요? 불은 월지에 오화, 작은 촛불, 시지에 오화, 작은 촛불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는 없고 지장간에 없고요. 자, 그러면 상대편의 세력도 제법 있죠. 자수, 임수, 작은 물, 큰 물, 그 다음에 오화, 오화, 작은 촛불. 사주 강약 잡기가 좀 어려운가요? 좀 더 깊이 들어가 보자고요. 자, 오화, 오화는 어떤가요? 나를 극하는 오행이죠. 나를 극하고 있나요? 이 오화가 원칙은 흑을 생하고 흑은 나를 생하고 관인상색으로 내 편이 돼야 되는데 이 오화, 오화는 불이 꺼졌네요. 왜 꺼졌나요? 자, 시지에 있는 오화는 시간에 있는 임수, 금생수를 받은 큰 물한테 당했죠. 물이 쏟아지면서 한 방에 촛불은 꺼졌습니다. 자, 월지에 있는 오화는 어떤가요? 바로 옆에 있는 자수가 생할 나무가 없기 때문에 불을 극합니다. 좌우층으로. 그래서 두 개의 불이 꺼져버리는 그런 형국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사주 형국이 어떤가요? 나를 생하는 인성은 많죠. 많고 상대편 내 힘을 빼가는 오행은 자수, 임수, 분이란 얘기죠. 그래서 사주가 약간 강해진 사주가 되겠습니다. 중강 정도 사주가 되겠습니다. 왜 중강 정도 사주가 되는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강이 아니고. 자, 나를 생해준 오행이 이렇게 큰 흙, 광활한 대지가 있지만 일지에 있는 진토는 어떤가요? 절벅절벅한 흙이죠. 그런 임수가 쏟아지면서 이 흙을 더욱 흙탕물을 만들어버리기 때문에 토생금이 안 되는 그런 흙이 되겠습니다. 그러니 무토 두 개로 힘을 버티고 있는 그런 사주다 보니까 아주 강한 사주는 못 되고 중강 정도 사주가 되겠습니다. 큰 물 임수에게 힘을 많이 뺏긴 것도 한몫을 하고 그 다음에 무토 흙들이 불에 생을 못하니까 흙의 질도 안 좋은 것도 한몫을 하는 그런 사주팔자가 되겠습니다. 자, 영신은 뭔가요? 영신은 월간에 있는 무토가 되겠습니다. 선생님, 강한 사주에 중강 정도 된 사주에 왜 나를 생해주는 인성이 영신이 됩니까? 또 얘기할 수가 있겠죠. 아까 말씀드렸죠. 오화 두 개는 꺼져버렸고 그죠? 진토는 물 때문에 흙탕물이 돼서 토생금이 안 되고 그러면 이 두 개로 버텨야 되는데 이 무토가 없게 되면은 이 월간에 있는 무토 하나로 버텨야 되니까 사주가 약해져 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월간에 있는 무토가 힘을 버텨주니까 그래도 중강 정도 사주가 되는 그런 사주팔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주가 월간에 있는 무토가 중강 정도 만들어주는 힘을 있어서 용신이 됐습니다. 희신은 뭔가요? 희신은 불이 되겠습니다. 왜 불이 될까요? 사주에 흙의 질이 별로 안 좋죠. 흙이 단단해지려면 불이 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화생토를 받아서 흙이 단단해지고 화생토, 토생금으로 일간에게 힘을 줍니다. 임수에게 너무 힘을 많이 뺏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항상 얘기하지만은 중강 정도, 오늘 제가 얘기한 걸 잘 들으셔야 돼요. 중강 정도 사주는 사주가 중강 정도 되면은 운에서 어떤 운이 오냐에 따라서 자칫하면은 중강이 아니라 약사주로 변해버릴 수 있는 게 중강사주입니다. 이 사주에서 만약에 운에서 또 물이 임수 큰 물이 온다든가 해수가 오게 되면 사주가 중강이 아니라 약사주로 변해버립니다. 왜 그렇죠? 불 다 꺼져서 화생토 안 되고 진토 안 된다고 그랬죠. 이 무토로 물을 막아야 되는데 이 임수나 해수가 오게 되면은 이 임수와 해수가 합쳐져서 금생수까지 받으니까 이 두 개의 물로는 흙으로는 물을 막기에 벅찬 그런 형국이 되다 보니까 사주가 약해져 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사주는 내 편에 쪽수는 많지만은 흙의 질이 별로 좋지 않기 때문에 특히 불이 꺼져가지고 사주 불이 꺼져가지고 화생토가 안 되는 게 흙이 단단해지지 않아서 토생금으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안 되기 때문에 임수가 부담인 그런 형국에서 운에서 또 물이 오게 되면은 이 일간인 경금이 부담이 되는 그런 형국이 됩니다. 흙이 힘이 좋아지고 물도 막아주고 쇠도 생해주면은 힘이 더했을 텐데 그게 안 되니까 사주가 약사주로 변해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무토용신 운에서도 큰 불이 오면 좋겠습니다. 그런 사주팔자가 됐네요. 이 사주팔자에서 불기운만 강했어도 그런
흉이 없었을 텐데 불기운이 꺼진 게 사주를 중강 정도로밖에 갈 수 없었던 그런 형국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사주가 제가 이 사주를 보고 아버지 덕이 약하고 인연이 약합니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어떤 걸 보고 그랬을까요? 아버지 덕을 보려면 재성을 쳐다봐야 되겠죠. 재성이 어디 있나요? 일지 진토지간간에 을목 작은 풀이 있네요. 어떤가요? 큰 물에 쏟아지면서 이게 진토 안에 절벅절벅한 흙이 있다 보니까 불에 햇볕도 못 받고 그러니 썩어가고 있죠. 그러니 너무 약합니다. 나무가 썩어가고 있어서 썩어가는 재성이다. 재성이 약하니까 바로 재성은 아버지와 인연이 약한 사주팔자가 되겠습니다. 자, 요런 것도 봤지만은 제가 무술년 운기도 봤습니다. 무술년이 되니까 진술충이 보이시죠? 자, 진술충이 되면은 흙길이 충은 붕충이라고 그럽니다. 붕충은 친구와의 충입니다. 같은 오행이죠. 다른 충은 깨져서 사라지면 같은 흙길이 충은 흙이 충이 되면은 믹서가 된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면서 흙이 더 커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진토와 술토가 합쳐져서 흙이 더 커지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진토 안에 있는 을목은 더욱 토다목절로 사망을 하게 되죠. 그러니 을목이 살아갈 수가 없는 그런 형국. 원래 약한데 흙이 덮어버려서 을목이 살아갈 수가 없어가지고 아버지가 사라져버리는 그런 형국을 봤기 때문에 아버지와 인연이 약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사주 속에서 진토 안에 을목이 물기운을 너무 많이 받아서 썩어가는 형국에 무술년 2018년에 운기 또한 흙을 더 키워주면서 나무를 완전히 토다목절로 꺾어버리기 때문에 아버지가 사망을 했던 사주팔자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어린 나이에 아버지를 잃은 남자아이 사주를 풀어봤는데요. 자, 앞으로도 많이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중강 정도 되는 사주팔자는 유심히 잘 봐야 됩니다. 운에 따라서 강약이 변해버릴 수도 있는 사주가 중강 정도 되는 사주팔자, 또 중약사주 있죠. 중약사주도 운기에 따라서 중강 사주로 올라설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사주 강약이 디테일하게 잘 잡아야 된다는 것도 오늘 알리기 위해서 이 사주로 가져왔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오늘 사주풀이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